네, 뉴욕 증시 상황도 월가 분석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일단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진단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충격에 급락했던 뉴욕 증시, 간밤에는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주요 지수를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0.74% 오른 것을 비롯해서 S&P 500이나 다우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의 관심은 이날도 여전히 금리와 또 인플레이션에 주목이 돼 있었습니다. 월가 전문가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The PPI did come in a little bit better than expected on a year-over-year basis, which sort of undoes some of the CPI excitement from yesterday. But I think it's going to have no effect whatsoever on the decision made by the FOMC at next week's meeting. And I think the Fed will certainly need to see a series of economic indicators which point to a slowdown in economic growth and a reduction in the overall inflation rate. 예, 지난 CPI 충격은 줄긴 했지만 연준의 결정에는 변함이 없을 거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긴장감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8월 생산자 물가 지수죠. PPI가 보시면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증시가 소폭 반등하기는 했지만요. 예.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 아직까지는 이런 신호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PPI 보고서를 봐도 그렇습니다. 에너지 가격 등이 포함된 상품 수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사이에 1.2% 하락을 했지만요. 서비스 수요 지수는 0.4%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전방위적인 물가 압력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예. UBS 글로벌 자산운용은 인플레이션이 하강 추세로 접어들기 전까지 주식시장의 랠리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점이 전날 폭락으로 분명해졌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수준이 일단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을 좀 결정할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겠죠? 네, 일단 다음 주에 열릴 9월 FOMC에서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는 0.5%포인트냐 0.75%포인트냐가 아니라 0.75%포인트냐 1%포인트냐를 놓고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네. 좀 전에 샘 스토벌의 인터뷰에서도 보셨듯이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를 모두 봐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1%포인트 인상, 그러니까 울트라 스텝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이후에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 조치입니다. 예, 어제도 이 부분 짚어보면서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그럼 1%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시각인가요? 네, 아직까지는 좀 그런 상황인데요. 네. 로저 퍼거슨 전 연준 부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0.75%포인트 인상은 시장에 반영이 돼 있는 반면에 1%포인트는 시장의 놀라운 카드고 이게 시장을 뒤집을 줄 수도 있는데 연준은 질서 있게 가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도 0.75%포인트 인상에 좀 베팅하는 의견이 많은데요. 예. 9월 FOMC 금리 인상폭 전망치를 보시면 74%가 75bp 인상에 베팅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울트라 스텝 가능성은 적다라는 부분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긴축 기조가 이어진다라는 얘기니까 아쉽지만 간밤 반등에 좀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겠네요. 네, 사실상 0.75%포인트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좀 시장 가격에 반영이 돼 있는 네. 상황이지만 앞으로 금리 인상폭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오직 심각한 경기 침체만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면 주식과 채권 가격의 하락은 우리가 이미 본 피해 이후에도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번스탄 역시도 올 들어서 7조 6천억 달러가 허공으로 사라졌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약시장이 끝나기 전에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수적으로 시장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전략들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간밤에 보시면요. 이 테슬라나 니콜라, 또 루시드 리비안 같은 전기차 종목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그러네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특히 테슬라의 경우는 비용 절감 5개년 계획이라고 전기차 생산 비용을 앞으로 더 줄인다는 목표를 발표하는 등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지만요. 이 종목들 공통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35개 주에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1단계로 자금 9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1조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있는데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또 그에 따른 침체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투자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네, 기존 경기 방어주 외에도 정책 수혜주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는 친환경 기조에다가 이제 고유가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워낙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다가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이후로 시장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테슬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당초 배터리셀을 독일에서 생산하려는 계획을 바꿔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BTIG는 니콜라에 대해서 에너지 안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또 탈탄소 정책 등으로 그린 수소 산업이 성장 가능성이 큰데 니콜라가 수혜를 볼 제품 포지션을 확보했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도 예상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과학법이나 최근에는 바이오 행정 명령 등에 서명을 한 만큼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에 앞으로 주목할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네, 일단 인플레 감축법을 비롯해서 확실한 정책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 잘 선별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FMC도 얼마 남지 않았고 시장에서는 앞으로 있을 이벤트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부분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 당장은 미국의 철도 노조 파업이 이슈가 있습니다. 현재 철도회사와 노조가 신규 근로계약을 앞두고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네. 이게 타결이 되지 않으면 현지 시간 17일에 파업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철도는 미국 장거리 화물의 5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공급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는 파업이 시작이 되면 공급망이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제품 부족으로 판매와 공장 운영 모두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 가격 인상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백악관이 나서서 중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9월 FOMC와 관련해서 연준이 1%포인트 인상을 한다면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알리는 조치를 취할 텐데요. 공식적인 발언이 나오는 이벤트는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주요 매체를 중심으로 연준의 분위기 또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월가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지우 기자였습니다.